사 오늘? 예? 이거 오늘 아무래도 무리하는 것 같은데 차 타고 반대편에 가서 기다릴 걸 그랬나 봐. 아이 사람아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지. 그러다가 운동 부족돼 이 사람아. 운동도 매일 해야지 한꺼번에 한다고 소용있나? 모처럼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산행에 나선 방성 씨는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았던 탓에 등산을 포기해야 할까도 했지만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산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못 오고 있어? 아이 빨리 올라와.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 중간쯤 갔을 때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사실은 이제 다시 되돌아오려고 친구들한테 이제 야 나 그냥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같이 가는 친구들이 아마 조금만 가면 되는데 뭐 조금만 더 넘자. 사실 거기서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이 나오는 것도 미안하고 혼자 오기는 좀 싫고 그러니까 사실 뭐 슬슬 그래서 맨 뒤로 쳐져서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방 씨는 차츰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친구 참. 학교 다닐 때는 훨훨 날라다니더니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구만. 아이 빨리 와 이러다 우리가 꼴찌 내려야겠다.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어제 내려가서 차 타고 가야 될까 봐. 왜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데리고 와. 빨리 일도 올라가자. 많은데 큰일 났네. 아유 가슴이 답답해서 뭐? 이상해서 그래. 많이 아파? 모처럼의 산행 때문으로 생각했던 친구들은 그러네. 방 씨가 이거 고통을 비상약 가진 거 호소하며 없어?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고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갖고 있던 유일한 상비약인 청심환을 먹여보기로 했습니다. 물. 여기 있어. 자 좀 먹어봐. 이미 산의 정상 가까이 온 탓에 방 씨 일행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보다는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힘겹게 산을 내려와 중턱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니 왜 그래? 많이 아픈가? 여기 좀 비켜. 가슴이 답답해. 가슴? 가슴이 차려. 많이 아파? 누구 사이다 가진 거 없어? 뭐? 사이다? 아니 사이다 왜? 사이다 있어? 사이다는 왜 그래? 아이 한마디.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아 이게 저혈당증인 걸 사실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덥고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느꼈다가 그 후에서부터 야 이게 저혈당이구나 하고 이제 그때 바짝 정신이 들었는데 이미 그때는 사실 시간이 늦은 거고 사탕 같은 거 있어? 없어 난. 찾아봐. 큰일 났네. 저기 가다가 보면 말이야 사람들이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15년 동안이나 당뇨병을 앓아온 방성 씨는 10년 전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경험이 있어 직감적으로 당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후 건강관리에 신경 써오다 그날은 산행 준비로 식사를 거른 채 인슐린 주사만을 맞은 뒤라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또 쇼크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아 혹시 우리 친구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요. 뭐 저 사이다나 사탕 같은 거 좀 없으세요? 어디가 아프신데 사탕 당뇨래 가지고요. 당뇨야? 예. 그만. 없는데? 야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기 좀 누워봐. 마침내 방 씨는 걸을 수조차 얻게 됐습니다. 말고 아이고 119 가서 신고 좀 할게. 빨리 가서 구급차 불러. 그래 알았어. 여기 채르라고. 물. 입 좀 벌려봐. 조금 벌려. 물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방 씨는 갑작스럽게 혼수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탕 좀 가지신 거 있어요? 무슨 사탕이요? 아니 친구가 당뇨 때문에 쓰러졌는데 사탕이 좀 필요한데. 아까 뭐 또 남은 거 있나? 여기 있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있어. 이거 칼도 다? 정신 좀 차리세요. 입 좀 벌려봐. 입좀 겨우 사탕을 구해왔을 땐 이미 때를 놓친 후였습니다. 입좀 벌려봐. 의식을 잃은 방 씨에겐 사탕을 삼킬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업을 테니까.
아우 예. 수고합니다. 여기 저희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 친구가 산에 쓰러져서 그런데요. 예, 예.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내가 불러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여기 안양 유원지에 있는 수목원인데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휴일이라 사고 장소로 가는 길목인 유원지 입구는 등산객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해 놓은 승용차들로 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차 없어요? 차 주인 없어요. 차 좀 빼주세요. 차. 여기 차 주인 없어요. 차 좀 빼주세요. 차 빨리. 큰일 났어요. 빨리. 그날이 그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아닌 양쪽에 주차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급차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마음만 급하고 또 현장에는 응급 환자가 쓰러져 있다는데 어떻게 못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아저씨. 우리 차가 막혀서 그랬거든요. 응급환자 생겼는데 오토바이 좀 타주세요. 그래? 좀 타주세요. 난 차를 빼가지고 올라갈게요. 먼저 올라가. 다행히도 구급대원 최병의 씨는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얻어 탈 수 있었고 한편 방 씨는 그때까지도 쇼크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 어? 방 사장. 정신 방 사장. 예, 여기 신고한 사람 누구예요? 응급 환자가 있다는데. 구급대원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토바이로 오셨어요? 차가 지금 도저히 못 올라가지고요. 예.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딥니까 지금 저 위치가? 환자가 저 위에 가면 벙커가 있는데요. 예, 벙커 위에 있습니다. 벙커 위에요. 예. 예, 우리 먼저 밖에 따라오세요. 네, 빨리 올라갈게요. 여기요 여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신고하신 분이에요? 예. 언제부터 이랬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등산하는데 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더니 예. 의식을 잃어버리는데. 여기 저 안경 좀 벗겨주시고요. 이것도 옷 좀 벗겨주시고. 현장에 도착해 방 씨의 상태를 확인한 구급대원으로서도 아프다고 얘기 좀 의식을 잃게 된 원인을 알지 못해 자, 아저씨!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말할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저씨.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다가 가서 이 상태 뭐 할까 호흡을 측정하려고 이제 입을 갖다 댔는데 입에서 심한 단내가 나더라고요. 방 사장. 방 사장. 이분 입에서 담내가 많이 나는데 혹시 당뇨 같은 거 있단 말 안 했어요? 당뇨요? 예. 아, 맞아요. 당뇨 있다 했어요. 아까도 사탕 달라고 했는데. 예. 아, 사탕을 힘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저 넘기질 못해요. 저 사탕을. 이분은 사탕 가져가 있나 좀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까 찾았는데. 아까 남은 게 하나 있을 텐데 없나? 아, 버렸잖아. 못 넘어가 갖고. 없어요? 자 혹시 초콜릿이나 저기 사이다 가신 분 있어요? 당뇨 혹시 환자란 누가 말에 없어요? 저혈당 쇼크라 판단한 최병희 씨는 당분이 드는 음식을 찾았지만 산속이라 생각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꼬마야, 저기 초콜릿 좀 더 아이스크림 줄래? 아저씨가 더 좋아하는데. 어? 안 될까? 아줌마 좀 안 될까요? 저 당뇨 환자가 있어서 그런데 저 초콜릿 좀 먹이면 좀 괜찮았거든요. 좀 주시겠어요? 그러세요? 예. 승민아, 그 초콜릿 아저씨 드리자. 싫어. 아저씨가 꼭 필요하시대. 엄마가 이따가 내려가서 또 너 초콜릿 사줄게. 싫어. 너 엄마한테 혼나? 빨리 예, 가져가요. 고맙습니다. 엄마가 또 사줄게. 초콜릿 내려가서. 방 사장. 방 사장. 이트 좀만 더 벌려주시고요. 방 사장. 막상 무의식 환자에게 음식 주기가 저도 막상 힘들었고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입에서 심한 단내고 아세톤 냄새 나는 거 보니까 당뇨성 쇼크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힘들지만 이 방법뿐이 없다가 생각해가지고 한번 작게 조금을 먹여봤습니다. 반응을 보려고요. 한꺼번에 많이 먹일 수는 없으니까 많이 조금씩 먹여보니까 반응이 오더라고요.
의식을 잃은 방 씨에게 구급대원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물우물 초콜릿을 해보세요. 우물우물. 잘게 조각 내 혀 밑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아저씨 어때요? 좀 정신 좀 드세요.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정신이 좀 나네.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아저씨? 여기 수목원이죠. 예, 맞아요. 초콜릿을 서너 조각 넣어주자 방 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의식을 되찾았고 마침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아유, 아저씨 고맙습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아, 당연히 해야죠. 참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차가 여기 있으니까요. 차 타고 내려가세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기 굉장히 멀어요. 거리가 멀으니까 타세요. 고맙습니다. 예, 타세요. 그 환자가 저혈당 환자라고 생각되고 판명이 되면요, 그 초콜릿이나 사탕 아니면 사이다라 음식을 주면은 관방 그 사람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 저혈당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초콜릿이나 사탕을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자신만큼 병의 정세를 잘 알지 못하는 탓에 막상 주변에선 큰 힘이 돼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예전의 생활을 되찾은 방성 씨는 그날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더 증가한다 그러거든. 사실상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런 위급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TV로 드라마니까 하고 봤는데 실상으로 내가 당해보니까 참 고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된 거예요. 초콜릿 한 조각을 통해 새롭게 얻은 삶. 아마도 그것은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구급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 씨는 요즘 자신이 설계한 건물 짓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입니다.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빨리 119를 불러야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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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또래 아이가 많은 곳에선 늘 그렇듯 효성인의 동네에서도 아이들 서너시 모이기만 하면은 언제나 재미있는 놀거리를 찾아 나서곤 합니다. 상처가 심하고 빨리 응급처치해. 예, 알겠습니다, 대장님.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병원으로 가면 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효성이 형이다. 형! 너희들 뭐하냐? 119 놀이했어. 형들 같이 하자. 싫어.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럼 술래잡기 하자. 그래, 형. 싫어. 한 번만 하자. 좋아. 하나, 둘, 셋. 효성이와 아이들은 저마다 숨을 곳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7, 8, 9, 10. 다 됐니? 아직도.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던 효성이는 처음 보는 이상한 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권도 끝났는데요. 친구들이요 같이 숨바꼭질 하자고 해가지고요. 거기 숨으면요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 들어갔는데요.
열. 자, 이제 찾는다. 거뜬하게 몸을 숨길 수 있을 거란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발이 꼬이면서 효성이의 몸은 통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도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잡았다. 네가 술래야. 몸이 안 빠져. 왜 그래? 정말 안 빠지네. 큰일 났네. 얘들아, 이리 와봐. 효성이가 빠졌어. 뭐라고? 안돼, 깎였어. 친구들이요 맨 먼저 달려와가지고요 들어올리려고 했는데요 무릎이 이렇게 껴가지고요 잘 안 빠졌어요. 얘, 효성이 아니니 너?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다리가 끼었어요. 다리가 끼었어.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얘, 너희들 누가 효성이네 집 아니? 저요. 그래? 너희 집 빨리 가서 효성이 엄마 오시라고 그래요? 네, 알았어요. 아줌마, 119 아저씨 좀 불러주세요. 아이고, 그래, 그게 좋겠다. 아저씨. 왜요? 여기 환기통에요. 아이가 빠졌어요. 예? 아이고, 그러지 말고 119 신고부터 하세요, 얼른요. 예, 알았어요. 아이고. 연락을 받은 곳은 익산 소방서 119 구조대였습니다. 아줌마 큰일 났어요. 효성이 형아가 통속에 빠졌어요. 효성이가 통에 빠졌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어디서? 목욕탕집 통속에 빠졌어요. 빨리 가봐. 어떡하다 그랬어? 봐봐.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아이고. 너 왜 모르고 들어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친데 엄마가 왔을 때 효성이는 버티고 있던 팔힘이 빠지면서 몸이 점점 통 안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뭐가 괜찮아? 저거 손도 안 들어가는데. 줘봐. 이거 안 되잖아. 안 빠지잖아. 내가 딱 봤을 때는 좀 꺼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이게 이제 한번 손을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잘 생각외로. 근데 배 아주머니가 그러다가는 더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가만 놔두라고. 얘, 조금 이게 어떻게 생긴 통이야? 이게 뭐 하는 통인 거야? 효성이가 들어간 톤 근처 목욕탕에서 설치하려고 갖다 놓은 공기 정화형 덕트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를 모르는 이들로서는 효성이의 몸이 빠져버리면 또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 짐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고한 지 10분 만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평소에 다리가 빠졌는데 너 이름이 뭐니? 이효성이요. 그래. 많이 아프지? 깊이 들어갔구만. 자, 효성이 아저씨가 한번 빼올 테니까 아프면 얘기해라. 자, 하나, 둘, 하나, 둘. 참아. 아이, 끄떡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요. 저기 우리 유압 절단기로 여기를 좀 자르고. 이 부분은요? 예, 자르고 약간 좀 벌려서 그 통이 좀 넓어지면은 그때 좀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빼면 벌어지면요. 그렇지. 예, 그럼 절단기를 사용해 보죠. 그래. 자, 어서 조금만 참나. 그래. 그쪽에 한번 대봐. 아이고, 통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살 타는데요? 안 되겠어. 애기한테 너무나 위험해. 예. 응? 그래. 상당히 난처한 그런 경우였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는 구조 장비를 이용한 공기 특등을 이용해서 딱트 자체를 해체해 보려고 했는데 진동이나 여하튼 불뚝 때문에 아이에게 상당한 심적 불안을 줄 요인이 생겨가지고 저희로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몸집이 작은 백순기 반장이 덕트의 다른 쪽 구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덕트 중간에 환풍기 팬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다행히 나사를 풀어 해체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겠죠? 예, 괜찮을 거예요. 좀 다치지 않게 좀 잘해주세요. 예, 조심하게 잘 올라보겠습니다. 예. 대원들. 예. 내가 지금 안에서 그 효성이 발 잡고 밑에서 위로 올려볼 테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 효성이는 좀 잡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백반장이 덕터 안에서 효성이의 접힌 다리를 펴주고 밀어 올리자 효성이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됐다. 거기 뭐로 들어갔어? 괜찮냐?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한번 앉아봐. 앉았다 일어나봐. 다리가 조금 눌린 것 외엔 효성이에겐 별다른 상처가 없었습니다. 한 달씩이라고? 자 효성이들 다음에는 통수에 들어가면 안 돼.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셨겠어요? 아저씨도 아니었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효성이의 경우처럼 아이들의 사고는 대부분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다행히 별다른 부상 없이 끝났지만은 효성이에겐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공부는요 열심히 하고요. 태권도도 열심히 하고요. 아이들과 사이좋게 놀면서 이제 통 속에 안 들어갈 거예요. 여전히 동네 아이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즐겁기만 한 효성이. 방학 동안 효성이는 몸도 마음도 한 뼘만큼 자랄 것입니다. 여기가 도대체 몇 년 만이죠? 우리가 창원에 있어가지고 처음이지. 여기도 많이 변했구먼. 밥집도 많이 생기고. 최대섭 씨 부부가 도명산을 찾은 것은 지난 가을 어느 토요일.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버섯과 도토리를 주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섯이 하나도 없네. 이거 따긴 너무 늦었어. 도토리나 제대로 있으면 다행이야. 참. 할머니 지금 못 계세요. 도토리 좀 주워보려고요. 그래 많이 드셨어요? 에휴, 다람쥐가 다 주워갔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겨우에 도토리가 많던데. 아유, 그래야겠네요. 그럼 많이 드세요. 예. 버섯 따라간다 하길래 가자 하길래 갔더니 버섯은 뭐 딸 마음도 못 먹겠더라고. 뭐 그래 그 사람들 등산객들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등산객들은 등산객 들어가고 나는 우리는 우리 대로 이제 가게 됐다고. 아유, 여긴 그래도 도토리가 몇 알씩 나오네요. 이봐, 여기다 담어. 마대잡은 한꺼번에 넣고. 이거 어디서 났어요? 여기서 주웠어. 여긴 그래도 도토리가 등산로를 벗어나 손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야 최 씨 부부는 도토리를 조금씩 주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절벽과 경사진 바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봐, 거기서 뭐해? 건너가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리 가? 아우, 다른 일도 있을 텐데. 살살 가면 돼요. 도토리를 이렇게 꾹쩍꾹쩍 이제 나무 잎을 꾹쩍꾹쩍 하면서 도토리를 하나하나 줬다가 아이 뭐 붙잡을 새도 없지 손발이 줄줄줄줄줄 미끄러져서 그만 넝쩍은 뚝 떨어졌어요.
둥그러서. 비탈진 바위 20여 미터를 미끄러진 뒤 또다시 7미터나 되는 절벽에서 추락한 할머니는 한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시원한 물! 시원한 물! 어딨어? 시원한 물! 시원한 물! 이거 웬일이야? 시원한 물! 정신 좀 차려! 할아버지가 보기에 할머니는 영락없이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큰일 났네. 여기 사람 없어요. 예, 사람 좀 살려주세요.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도움을 청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거. 이봐, 정신 좀 나. 30여 분이 지난 뒤 어디가 얼마나 할머니는 아파? 조금씩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봐, 추워. 아무 생각도 없이 추운 생각밖에 안 났어요. 아주 뭐 그냥 뭐 추워가지고 그냥 뭐 산가락 떨듯 했는 걸요 뭐. 냉하니까 춥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불이 번질 것을 염려한 할아버지는 주위에 낙엽을 긁어낸 후 작게 불을 피웠습니다. 불 피웠으니까 좀 나을 거야. 내가 좀 밑에 가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불 피웠으니까 좀 나을 거야. 응?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 누구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를 남겨두고 큰일 등산로 났네. 쪽으로 달려 내려왔지만 사람이 사람의 하나도 기척이라고는 없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 아픈 부인을 마냥 놔둘 수만 없었던 할아버지는 다시 할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람들 좀 찾아봐요. 그래, 알았어. 내가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여기 사람 없어요?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지. 소리 질르니 뭐 짐승 소리만 새 소리, 다람쥐 소리 그런 것만 나지 인기척이 없다고. 속 다 죽겠네. 최 씨의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등산로를 오가며 숨가쁘게 뛰어다니기를 몇 차례.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 위에서 집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아니 많이 다쳤어요? 예. 마음 같아서 내가 내려가서 신고하고 싶은데 저 위에 사람 혼자 두고 내려갈 수가 있어야죠.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빨리 내려가서 신고하겠습니다. 예. 빨리 고마워요. 빨리 나가서 신고해 주세요. 네, 지금 도명산에서 사람 추락하였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정평소방서에서 도명산까지는 50분 거리. 사고가 난 지 벌써 3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내가 내려가서 얘기했으니까 사람들 금방 올라올 거야. 응? 여기 찾아올 수 있을까요? 가까스로 등산객을 만나 걱정하지 도움을 마. 청하긴 했지만 내가 저 최 씨 아래 부부는 내려가서 이 깊은 산속까지 사람들이 와줄까도 걱정하지 걱정이었습니다. 말고 조금만 기다려. 왜 안 해요? 괜히 도토리 줍자고 졸라가지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 나 내려가 있는 동안 자네와도 자지 말고. 알았지? 초조했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금영산으로 향하는 동안 증평소방서 구조대원들은 산악구조 장비를 챙겼습니다.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만큼 다쳤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대원들은 도명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내려오는 등산객의 신고였기 때문에요.
자세한 사항을 몰랐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모르거든요. 그래 한참 할아버지를 부르면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산 정상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갔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아유, 여기에요, 여기. 일로 오세요, 빨리. 할아버지가 다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예? 몇 시간이나 마음을 졸였던 할아버지는 구조대를 보자 끝내 복받쳤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올라 먼저 가고 정대훈, 정대훈 할아버지 모시고 천천히 와. 네, 할아버지, 저희 구조대 왔으니까요. 거기서 될 겁니다. 천천히 일어나시죠. 할아버지를 만난 곳에서 다시 한참을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잠시. 할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들이 곧 내려갈게요. 구조대원들은 할머니가 있는 지점까지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밑으로 난 길로 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름길을 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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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허리를 다치고. 허리가요? 예. 팔은요? 팔은 괜찮아. 팔이 살살 펴보세요. 예. 잠시 천천히. 자, 좀 기다리고 구렁이 맞춰서. 자, 추락 천천히. 환자의 경우 되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은 천천히, 상태에서 천천히. 척추와 경추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산악사고에서는 들것과 환자의 몸을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를 이제 응급처치하고 이제 산악용 들것을 조립해갖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하고 난 뒤에 솔직히 이제 내려갈 일이 상당히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그냥은 못 나오겠더라고요. 잘못하고는 실수를 한다든가 하면은 뭐 조난자하고 같이 또 밑으로 절벽으로 떨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유,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예,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나왔으니까 걱정 마시고. 안심하시라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펴놓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대원들은 하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워낙 가파른 산길이라 들것을 들고 내려가는 길은 험난하고 더디기만 했습니다. 비탈진 바위를 만날 때마다 대원들은 로프를 이용해서 들것을 내려보냈습니다. 자, 두 사람 먼저 내려가고. 내려가. 잘 들어. 천천히. 조심하시고. 자, 잠시 쉬다 가자고. 자, 할머니가 추우신 것 같은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려가다가 편찮으신 데 있으면 말씀하셔요. 예? 끌려오는 사람도 힘이 들고 그분들도 힘이 들고 아이고 이거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내려오는 동안 산속엔 벌써 어둠이 짙어졌고 산 중턱까지 왔을 때 대원들은 지원 출동한 청천의용 소방대원들을 만나 비로소 교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아이고, 이은혜 고마워서 어쩌지요. 아유, 할아버지도 무슨 말씀을 할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죠. 대원들 안 했으면 저 사람 산속에서 꼼짝없이 죽었을 거예요. 아유,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빨리 타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위 절벽에서 떨어진 지 6시간 만에 할머니는 무사히 구조됐고 곁에서 애를 태웠던 할아버지도 그제서야 마음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척추를 다쳐 2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할머니는 이제 조금씩
거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가족들이 집안일에는 손도 못 대게 하지만은 할머니는 오늘 할아버지를 위해 모처럼 도토리 묵을 수업을 참입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 혼자 내보내는 것이 30살짜리 어린아이 내보내는 것만 같다는 최대섭 할아버지. 42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지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거기 서방사죠? 우리 삼촌이 많이 아파요. 다리가 많이 아픈가 봐요. 부산 동네 소방서 사망실로 어린아이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온 것은 지난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신고해서 나와 있으려고 모르겠네. 그냥 바로 부모님은 모두 새벽 일을 나가고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최대원 씨는 갑자기 심해진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밖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찾아온 대원 씨의 어린 조카가 119를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여느 달동네가 그렇듯이 비슷비슷한 골목길에 똑같아 보이는 작은 집. 아저씨! 이곳에선 신고자를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신고 있어? 이쪽이에요, 이쪽. 어디? 좁고도 가파른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산동네. 병원, 구급차도 택시도 닿을 수 없는 그곳까지 119가 와주리라고는 사실 대원 씨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요. 다리가 어떻게 아픈데요?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한 대원들이었지만은 처음엔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자도 없는 환자를 무작정 병원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고 대원 씨의 얘기만으로는 정확한 통증의 원인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자, 목을 꽉 안 하시고, 목 꽉 안 하시고. 자, 다리가 이쪽 손이 이쪽으로 해 이쪽. 소방관 아저씨들이 들어오시길래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길래 다리가 이렇게 몹시 아픈데 지금 움직일 상황이 안 된다. 그리고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병원에 갈 상황도 안 된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 하니까 아저씨께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왔으니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자 하니까 아저씨 전 걷지를 못합니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업을 얻거나 아니면 될 것을 가져올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좀 아프다 참고 좀 긴장된 마음을 풀고 있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2, 3분 정도 지나니까 아저씨께서 들것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계단이 너무 좁아가지고 들것을 타고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다리가 계속 아파요. 들것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원들에게 남은 방법은 대원 씨를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원 씨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제 통증이 좀 어때요? 천천히. 힘들어하는 대원 씨를 내려놨다 다시 엎기를 수차례. 조심 천천히. 그 환자가 다리가 많이 아파했기 때문에 구급차까지 업고 내려가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었고 또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도 환자 상태를 확인하느라고 상당히 그 힘든 이송이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달리는 차의 작은 흔들림에도 대원 씨는 고통스러워했고 대원들은 불안한 생각에 몇 번씩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이들은 겨우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 병원 다녔어요? 다녀도 안 잡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대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장수대 14다시 돌리 장수대. 장수대 14다시 둘은 거제 이동 현대 아파트 앞 교통사고 출동 바람. 출동 명령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대원들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환자로 저리 나놓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면?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는 병원까지 오는데. 우리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잖아. 집에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른 차로도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럼 들어가서 우리 복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최대한 사실 규정 위반인 줄은 알았지만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약도 타야 되고 서류 접수도 해줘야 되고 그 치료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치료를 다 하더라도 해도 가는 차편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일반 우리 차로 하면은 누워서 갈 수 있지만 일반 택시로 가면 누울 수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택시를 가더라도 해도 집까지가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저희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좀 괜찮아졌어요? 제가 무거워서 힘들었죠. 뭐 무겁기는 가벼운데. 다음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어려워 말고. 오늘 날씨가 좀 더운 편이에요.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되십니까? 야. 예, 아까는 안 계시더니요. 조금 전에 왔습니다. 마 먹고 산다고 저 아픈 거를 혼자 놔두고 애미 노릇도 참말로 못합니다. 아저씨 참말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뭘요. 저 병원에서야 저 환자 옆에 보호자가 있으라고 꼭 그런 말씀을 하네요. 야, 해야지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습니까? 한 3년 됐습니다. 저번에 자꾸 다리가 땡긴다 하고 기운 없고 자꾸 깔아진다 키. 그리고 젊은 나가 무슨 그런 소리 하노. 늙은 나봐도 일하러 땡기는데 하고 자꾸 뭐렇게 했지요. 이렇게 자꾸 피곤하다 하면 놓고 하더라고. 그래도 뭐랄까 있지 그땐 참 되게 아픈가. 병원 가르쳐도 안 가도 뭐 간다 카대요. 그래 간다 해서 내 딸 갖고 데려가려고 했지. 혼자 간다 하는 게. 그걸 혼자 보내놓고 이제 좀 돈 좀 보내고 한 2달 넘게 해도 거의 포가 없어요. 그렇자 가보면 되게 안 아프다가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닌겨. 그 놔뒀더면 내주 본게 저 여름쯤 된 게 아가 절어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태원 씨는 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겨우 23살 나이에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외로움. 여보세요? 아, 여기 연산 3동인데요. 그러나 이제 태원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와줄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연산 3동 그 최대현이가 또 아픈 모양인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양근 구급차 출동시키지. 그래요. 연산 3동 최대현 씨 집 양진구급 출동하세요. 한 달에도 몇 번씩 가파른 골목길을 업어다니기 벌써 20여 차례. 한 달이면 2-3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산 3동 중앙교회 부교이라고 하면 최대현 씨 집에 가는 걸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동네가 산동네이다 보니까 밤에는 환자를 이송하는데 낮에 이송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들고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과 싸우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고 또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굳건하게 이렇게 서서. 대나 용기 잃지 마. 용기를 잃으면은 네가 지는 거야. 너는 완쾌될 수 있어. 우리 형편도 아는 데다가 병원에 갈 때 보면 장일에 119 아저씨가 업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또 아픈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니까 낮에는 뭐 낮에 그런 대로 뭐 또 뭐 그렇다 치자 밤에 이래 막 전화만 하면 와갖고 웽웽웽 하면 벌써 동네 사람들 아이고 또 태희가 가는갑다 하고 내다다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고 아저씨 참 수고합니다 말 한마디도 이래 해주시고 그래 하는 거 보니까 119 아저씨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 119 아저씨가 그래 해주신 게 옆에 사람들도 더 많이 우리한테 용기도 주시는 것 같고 더 막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양서 있어. 이 뭡니까? 대원들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도 대헌 씨는 서로가 돌봐야 할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 다리가 이래 아프고 이 바짝 말라가지고 언제 일나고 노니가 그런데 빨리 먹고 많이 먹고 한 숟가락 더 먹었다. 빨리 일어나 먹고 호박죽 먹고 버터 일나. 수고님 갔다 오시죠. 원장님 끊습니까? 오늘 왜 이래 늦네? 오늘 그 병원까지 이송하고 나서 치료받기 좀 기다렸다가 다시 또 태워갖고 집에까지 이송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네. 우거이 자네네 이 사람은 자네 부인이 회사 딸이 다 됐지? 예, 이달입니다. 아이고 그러다가는 우리가 자네 부인은 뭐 병원에 후송을 해야 되겠다. 별 말씀. 환자 상태는 좋아지고 있나?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자 지금 얼굴도 많이 밝은 표정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치료비가요. 의료보험 제하고 나서도 한 1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좀 도와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성의. 그것은 대헌 씨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모아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동 여기 모양이지? 여기네. 환자가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다. 좋아졌겠지 뭐. 우리 나서 뭐 거기 가자. 어떻게? 어디산 단풍 단풍놀이 한번 가보자. 내가 숨을 참못 가겠다. 내가 갖고 가면 되지. 아이고야. 그래. 그러면 뭐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건강한다고 고생 많지요. 말라가 꼬치는 고양아도 되는데 이 앉았어 여기. 괜찮습니다. 앉았어 여기. 아이고 좀 몸은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저씨들 요즘 그렇게 바쁘신데 몸은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환자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25살의 이 젊은 나이에 한창 왕성한 활동한 나이에 왜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하면서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세상도 원망스러웠는데 119 구급대 아저씨들의 그런 활동을 제가 몸소 겪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에는 정말 자기만 아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느낌만 가졌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를 희생하고 또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밤낮 24시간을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이 세상은 밝고 내가 이겨내고 나도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지금 대헌 씨의 작은 소망입니다.